유전 현장에 불을 꺼라.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많이 조심하는 것이 화재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 생산 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곳에서의 화재는 계절과 상관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유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 열기가 수천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소방수가 접근할 수 없어 불을 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치에서 불길 근처에 접근하더라도 섣불리 물이라도 부어 불을 끄려고 달려들었다간 화재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또한 석유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과 검댕이, 그리고 매연 등은 숨을 못 쉬게 할 정도이고요. 심각한 것은 지하에 묻혀있는 석유가 모두 탈 때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씩 불이 꺼지지 않고 밤낮으로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지하 석유 생산층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불이 꺼진 후에도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화재를 반드시 진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인물이 힘들게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마이런 킨리라는 인물입니다. 1900년대 초 킨리가 13살이 되던 해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전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인근에서 유전 화재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이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산소 공급을 한순간에 차단하면 불은 꺼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 유정 입구 바로 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법이었습니다만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을 고안해내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후 폭파 방식은 유전 화재 진압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킨리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전쟁에 참여했지만 퇴역한 후에는 다시 유전 화재 진압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926년 그는 동생과 함께 자신의 회사를 차리면서 당시 석유붐이 불고 있던 오클라호마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와 동생은 24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 이후 5년간 화재 진압 사건을 싹쓸이하면서 최고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킨리 형제는 기술 개발에도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당시까지 유전 화재 진압에는 열을 견디기 위해 물에 담근 작업복을 3겹, 4겹 껴입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성면으로 만든 진압복을 고안하여 현장 기술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수많은 화재 진압 장비와 방법들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유럽 등 해외에도 그의 명성이 알려져 세계 여러 곳의 유전 화재 진압을 맡았습니다. 유전에 화재가 발생하면 119가 아니라 킬리 불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 뒤에는 어두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936년 텍사스의 한 화재 진압 현장에서는 설치하려던 다이너마이트가 빨리 터지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병상 신세를 졌지만 이후 그는 오른쪽 반신을 못 쓰는 불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2년 후에는 베네수엘라 화재 현장에서 동생이 무너지는 강철빔에 깔려 죽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1960년 일본 유전 화재 진압을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은퇴 후 그는 화재 진압과 관련된 강의와 후진 양성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만 딱 한 번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1967년 절친한 친구네 유전에서 불이 났을 때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전 화재 진압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인물들은 모두 그에게서 기술을 배웠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본 진압 장비들 대부분 그가 개발했습니다. 킬리는 1978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몸은 여전히 반신불수였고 그의 등은 온통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런 킬리는 석유 산업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